근데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하긴 했어.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인 것만 설명하고 어차피 시간도 얼마 없다. 끝내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한국사에서 3대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해외끼리 전쟁한 거 3가지 아는 사람? 저희 나라랑 해외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사인데 외국끼리 싸운 거 청일, 청일, 러일, 러일 또 청도, 맞아요 청프.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듣자마자 우와 이럴 수도 있어. 이 3가지 전쟁의 특징. 자, 첫 번째 갑니다. 발발하고 끝난 연도가 끝에가 똑같아요. 1884년부터 1885년까지고 얘는 1894년부터 1895년까지고 얘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다 10년 차이야. 이렇게 10년 별로 약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다 2번째 글자가 이거야. 미쳤죠? 이 내가 진짜 이거 발견하고 막 이랬어 막.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저거 가지고 약간 이러는 거 같은데 나 이거 뭐야 왜 이랬다니까 갑자기. 별거 아닌 거 같다.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다음부터는 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별거 아닌 발견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들 반응이 아이씨 그래서 좀 소심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 러일 전쟁. 그래서 1890년대도 청일전쟁 1894년부터 시작했지만 1900년대도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 무슨 용안포 사건이라고 이미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 러시아가 용안포를 얘네들은 진짜 항구를 얻기 위해서 진짜 처절한 애들이야. 용안포 점령 사건이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올라가요. 그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은 한반도를 두고 싸운 거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누가 한국을 차지할 것인가 이걸 두고 싸운 거고 청프 전쟁은 아니에요. 얘는 베트남 가지고 싸운 거예요. 얘네 2개가 한반도 가지고 싸운 거야. 그쵸? 근데 얘는 이제 갑신전 끝날 때 청나라 군대가 절반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서 러일 전쟁은 일본이 삼국 간섭 때부터 10년 동안 준비를 한 거야. 저 빠가로 러시아쟁이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칼을 간 거야. 메이지 유신 한 번 더 합시다 하면서 막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1902년에는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요. 왜? 영국은 맨날 러시아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고 이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하는 도중에 2가지를 체결하죠. 그게 뭐예요? 2가지가 첫 번째 한일의정서. 그 2번째 제 1차 무슨 협약? 한일협약. 이게 2개가 러일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1904년에 체결이 된 거예요. 그죠?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 일본은 필요한 경우에 한국을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농민들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이때 농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애들이 막 우리 집 논두렁에다가 막 말뚝 같은 거 박는 거야. 군사기지를 쓰겠다고 막 마음대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계를 얻기 위해서 이 딱 한 뼘만한 토지 공사 짓는데 그거를 막 뺏어가고 이러는 거야. 군 앞발로 막 짓밟고 가고 막. 그렇죠? 그리고 1차 한일협약이라 그래서 이거는 고문 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고문을 파견해요. 우리가 이모군란 끝나고도 청나라가 고문을 파견하죠. 마젠첸과 멜렌도르프 그런 것처럼 일본도 고문을 2명 파견하는데 첫 번째 외교 고문이 있어요. 외국인.
그리고 일본인 재정 고문이 있습니다. 외교 고문이 누구예요? 바로 잘못 썼다. 외국인이었던 스티븐스입니다. 스트가 아니라 스티븐스. 미국인이고 친일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재정 고문은 메가타.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으로 나와요. 근데 이 스티븐스는 4년 뒤에 장인왕과 전명은행이 죽죠. 그 사진 있죠. 시간이 없어서 썰이 되게 길어요. 썰이 긴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죽입니다. 죽어 마땅해. 그렇죠. 일본, 미국 가가지고 친일 활동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홍보하고 다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05년이 되면서 이때 이제 일본이 해외 열강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가스라테프트 협약. 가스라테프트 협약은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예요? 가스라는 일본 사람이고 테프트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국은 필리핀 먹고 한국은 일본 먹고 한국이 일본이래. 일본은 한국 먹고 지들끼리 협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필리핀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땅을 뛰는 거야. 미치고 땅을 뛴다는 말이 맞나? 어쨌든 뭐라고 하잖아. 뭔지 알죠? 미쳐버리는 거야 대충. 야,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2차 영일동맹을 맺어요. 왜 영일동맹을 또 맺냐? 이 영일동맹이요 3년짜리였어요. 유통기한. 그래서 한 번 더 맺은 거. 다 1905년입니다. 1905년 7월, 1905년 8월 동맹을 맺은 거. 그리고 나서 포츠머스 협약으로 전쟁이 끝나죠. 이게 1905년 코스모스가 피는 1905년 9월달 코스모스 협약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렇게가 전쟁 기간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손 떼 이거야. 그리고 나서 체결한 게 그 유명한 일본은 너무 신난 거야. 다 뗐다 이제.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다. 이제 우리가 먹자. 그게 그 유명한 일사늑약이고요. 포츠머스 협약하고 뭐 1년 뒤도 아니야. 바로 1905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일사조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사늑약이 체결된 게 이때 당시 그러니까 1905년 당시의 사람들은 이때를 일제강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저항한 사람, 자결한 사람 많은 이유가 이때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사늑약. 자, 고종과 대신들은 반대했는데 이때 활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일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태, 권준영, 박재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일사오적이 박재순이 도장을 찍은 거야. 그래서 아까 일사늑약이 무효라고 한 이유가 고종의 도장이 없어요. 박재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된 외통수라 했죠. 외통수. 그래서 외통수, 외교권 박탈. 그리고 통감도 설치. 이제는 고문 통치가 아니라 통감. 통감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애가 통감이에요. 최초의 통감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일본인 있잖아. 맞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고요. 그 초대 통감은 4년 뒤에 누구한테 죽어요? 그렇죠. 도마 안중근 의사한테. 빵야빵야 하얼빈 빵야빵야 사건 알죠?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종도 저항을 합니다. 고종은 뭐예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세계회의, 만국 평화회의. 거기에 뭘 파견해요? 헤이그 특사. 왜 특사 이름이 헤이그 특사일까요? 맞아요. 그 도시 이름이 헤이그예요. 그래서 세 명의 이씨가 갑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세 명의 헤이그 특사가 파견돼. 그래서 일본은 이걸 부실로 외교권도 없는 나라가 감히 외교 활동을 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게 1907년이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일사늑약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 파견 이거를 구실로 고종이 강제퇴위되고 고종이 강제퇴위 당하자마자 체결한 조약이 한일 신야매죠. 이게 다른 말로 정미칠 조약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요? 777 1907년 7월 정미칠 조약. 정민년에 일어난 7가지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통감 밑에 차관을 쓴다. 통감의 권한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을 외워야 돼.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그리고 부록에 보면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8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죠. 일본인들 다 한반도로 이주시킨 다음에 여기에 땅 우리나라 땅 뺏어가지고 헐값을 파는 거야 일본인들한테.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나서 기유박서라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소를 없애죠. 2차 갑오개혁 때 설치했던 사법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 경찰권도 박탈당하고 자리 없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일제감정기가 되죠.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 시작된 게 1910년 8월 22일이죠. 그래서 한일 강제 병합. 여기까지가 한반도 침탈 과정입니다.